아살라무 알레이쿰. 안녕하세요. 탐험가 사이프입니다. 오늘 머리를 좀 뽀글뽀글하게 예쁘게 볶아보고 왔는데 빠마하고 이틀 동안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꾀지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. 뭐 이상하지 않죠? 예뻐요. 괜찮아요? 네, 사라가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 그 에피소드 3 제목은 두바이 왕족과 왕가 가게도예요. 피트 만수르는 누구냐? 그 우리 짝꿍 사라께서 만수르가 그 부자 돈 많은 오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만수르는 누구냐? 그리고 왕자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왕자들도 돈이 많은 거냐? 아니면 만수르만 돈이 많은 거냐? 그 중에 만수르가 제일 돈이 많은 거냐? 라고 뭐 궁금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주제를 에피소드 3로 정해봤습니다. 그럼 만수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? 만수르라는 사람은 음, 만수르의 풀네임에 대해서 제가 그 구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만수르 풀네임. 만수르는 이렇게 생긴 돈 많은 아저씨인데, 자, 만수르의 풀네임은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이에요. 아, 이름이 좀 길죠? 우리나라는 뭐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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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뭐 자기 성, 이름 이렇게 쓰는데 이 나라의 문화, 현지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좀 길어요. 원래는 이 만수르 쭈구쭈구 이렇게 나오는 게 한 10개, 15개. 원래 풀네임은 그래요. 자기 이제 출생신고할 때 등록하는 그런 이름들은 엄청 긴 거죠. 근데 이 이름의 구조를 좀 뜯어보면은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, 자기 이름은 만수르예요. 만수르가 자기 이름이고 빈은 아들, 그 자이드는 또 사람 이름. 그러니까 자이드라는 사람이 자이드 아들 만수르니까 자이드가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. 아버지고 알 나흐얀이라고 하는 거는 가문 이름이 되시겠다. 그래서 보통 너무 길면 그 통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수르 빈 자히드 알 나흐얀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이름까지 적고 그다음 가문 이름을 적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그러면은 자이드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, 그러니까 중동에 가서 이제 보다 보면은 중동 한번 두바이를 켜볼게요. 지도를 켜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름이 무함마드라는 이름입니다. 무함마드는 우리가 알기로는 꾸란에 나오죠. 그 이슬람을 창시한 그 예언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.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무함마드 하면은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에요. 무함마드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근데 그만큼 존경받고 그 길이길이 꾸란에 나오는 그 예언자,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겁니다. 그러면은 체감상 현지에 가서 만나보면은 10명 중에 한 5명은 무함마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실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해요. 옆집 친구도 무함마드고 너도 무함마드고 너도 무함마드고 다 다 무함마드인 거야. 너무 많아. 내 친구가 한 20명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다 무함마드인 거야. 그러면은 무함마드 이러면은 10명이 나를 보는 거야. 내 주변에서 진짜 이런 경우가 많아. 그러면은 무함마드 누구 무함마드라고 물어봐요. 그러면은 아 무함마드 누구 아들 무함마드, 누구 아들 무함마드, 이렇게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까지 언급을 해줘. 아 그 무함마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들 중동 문화권에서 이름과 아버지 이름, 가문 이름까지 그 적어주는 게 그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그럼 왕가 가게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알 나흐얀 가문이었죠. 그 만수르는. 그러면은 알 나흐얀 가문은 아부다비의 그 왕위를 계승하는 왕가고 두바이에서 왕위를 계승하는 왕가는 알 막툼이라는 가문이에요.
근데 두바이의 돈 많은 오빠로 알고 있던 이 만수르가 사실은 알 나흐얀 가문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두바이가 돈이 많으니까 아 만수르 두바이 왕자겠지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그 아부다비의 왕자인 겁니다. 그럼 이 알 나흐얀 가문의 주요 인물 가계도에 대해서 이 정리된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여기를 보면은 셰이크 빈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이라는 이 분께서 UAE를 건국하시고 초대 대통령으로 계셨어요. 초대 대통령이자 아부다비의 군주였죠. 그럼 여기 셰이크라는 거는 그냥 존경하는 이렇게 존경받는이라는 그냥 수식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분의 이름은 자이드입니다. 자이드 국왕이라고 얘기를 하죠. 자이드 빈 술탄 아들 자이드고 가문은 알 나흐얀 가문이다. 근데 이제 쭉 내려오면은 문제는 첫째 부인, 둘째 부인, 셋째 부인 쭉쭉쭉 해서 여덟 번째 부인까지 있다는 후문이 있는데 일단은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4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다라고 이제 규정은 돼 있어요. 근데 현재 사회에서는 어, 부인은 한 명만 두는 게 맞다,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이 중동 아랍권 국가들의 그 결혼 풍습도 절대 이제 뭐 4명씩 결혼하고 이런 현상은 이제는 없습니다. 그럴 수 있다지 뭐 당연히 그런다는 절대 아닌 거예요.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우리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인 자이드라는 국왕께서 첫 번째 부인에서 얻은 큰아들이 칼리파라는 그 2대 대통령을 지내신 칼리파라는 분이 계셨고 빈 자이드 아들이니까 자이드 아들 칼리파가 2대 대통령이 되었어요. 알 나흐얀 가문이겠죠 당연히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밑에 후사가 없어서 그 둘째 부인의 첫째 아들로 3대 대통령 세습이 넘어갑니다. 그럼 이분의 이름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쭉쭉쭉 나오지만 이분의 이름은 무함마드인 거예요. 무함마드 국왕이 세 번째 대통령이자 아부다비 군주로서 이제 즉위를 하신 거죠. 즉위를 하시고 현재까지도 무함마드 국왕께서 이 아부다비를 통치하고 동시에 UAE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 거죠. 근데 쭉쭉 보면은 첫째, 둘째, 셋째, 그리고 여섯째, 일곱째 있다. 일곱 번째 자식이 만수르예요.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만수르 형님, 돈 많은 형님. 이 형님은 자이드 국왕의 아들인 겁니다. 결국은 자이드 국왕의 둘째 부인의 일곱 번째 자식인 거야. 근데 이 결국 보면은 여기 뭐 세 번째 부인의 쭉쭉 아들들도 있는데 전 UAE 부총리, 내무부 장관, 국방부 장관, 국가안보보좌관 다 이 가문 안에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에서는 어떻게 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생각을 열어보면은 좀 열린 사고로 이 국정 운영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이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 이렇게 왕정 국가로 그 치세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. 왜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공화당, 민주당, 미국 보면은 막 정책이 뒤바뀌고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정책과 국가의 방향이 완전 뒤바뀌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이런 나라는 만약에 그 정책과 방향성과 이 나라의 비전이 정확하게만 가고 있다면 이 엑셀만 밟는 거예요.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. 정말 효율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혁신과 개혁을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 이런 왕정 국가의 또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뭐 지금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대통령제지만 왕정 국가다. 이 되게 특이한
형태예요. 중동의 왕가, 아부다비 가문이 지배하는 UAE, 석유로 쌓은 부와 권력의 정점 알 나흐얀 가문. 나흐얀이라는 가문이 이름이고 알은 정관사예요, 정관사. 나흐얀 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져왔지. 그러면 하나 조금 더 얘기를 드리는 게 자이드, 이 지명들도 앞으로 설명을 쭉쭉 드릴 텐데 이 아랍에미리트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두바이 국제공항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랜드마크나 유명 관광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문이나 뭐 국왕이나 왕자, 왕세자 이름을 따라 만든 뭐 도로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함마드, 뭐 자이드, 만수르 이런 이름을 외우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.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. 근데 이런 만약에 이쪽에 가서 여행을 한다거나 산다거나 이런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이름들이 밀접하게 지명과 건물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거를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바이는 알 막툼 가문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 토호국인데 보면은 공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공항이 두바이가 굉장히 보면은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지도여가지고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은 이게 두바이 전부예요. 근데 두바이 국제공항은 우측에 이렇게 또 약간 치우쳐져 있습니다. 이 두바이 전체 도시를 설계해놨을 때 보면은 설계를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측에 공항이 치우쳐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교통, 물류, 교통 이런 게 오피스, 상권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바이 하면은 진짜 유명한 게 그 교통체증이에요. 아무리 도로를 짓고 뭘 하고 해도 이 차 없이 다닐 수 없는 이 너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다 차를 끌고 나오는데 이 지역의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국가 정책상 두바이 국제공항은 이제 이 어떤 흐름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왼쪽 아래에 알 막툼 국제공항이라는 더 한 3배 정도 더 큰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고 있어요. 지금도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그런 국제공항인데 이거를 엄청나게 크게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국제선은 다 이쪽에서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지금 국가를 설계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뭐 알려진 바로는 두바이 국제공항은 이 근처의 단거리 노선을 사용하는 비행기들이 뜨고 내릴 것이고 이 알 막툰 국제공항은 장거리 국제 노선들이 많이 뜨고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봐야겠죠. 우리나라로 보면 김포공항, 인천공항처럼 어떤 역할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알 막툼 공항은 이 두바이를 통치하는 그 가문인 알 막툼 가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이 되겠습니다. 또 다시 아부다비로 넘어와서 아부다비의 알 나흐얀 가문의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자이드, 굉장히 존경받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인물입니다. 이 자이드의 이름을 본따서 만든 게 이제 아부다비에 위치한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. 여기가 진짜 멋있어요. 밤에 가면은 야경도 예쁘고 이렇게 생긴 엄청나게 큰 사원인데 이 안에 막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고 이 안에 카페트는 또 페르시아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카페트를 이 안에 쫙 깔아놓고 안에 정말 으리으리합니다. 어느 뭐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 뺨치는 정도의 스케일이에요. 엄청 멋있어요, 진짜. 여기 가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약간 멀리서 보면은 인도 타지마할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이름이 셰이크 자이드 큰 모스크다. 근데 여기다 자이드 이름을 박아놨죠. 그만큼
자이드라는 이 사람이 이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.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르즈 칼리파 있잖아요. 부르즈 칼리파. 부르즈 칼리파는 부르즈는 무슨 뜻이냐면은 빌딩, 큰 빌딩이란 뜻. 뭐 탑이 옛날에는 아랍어로 탑이란 뜻인데 지금은 그냥 높은 고층 빌딩을 부르즈라고 하는데 칼리파 빌딩이 되는 거예요. 그 직역을 하자면은 멋있죠. 여기 막 야경도 어마무시하고 막 비행기 두바이 공항 내릴 때 이 엄청 높은 이 부르즈 칼리파가 막 다 보여요. 부딪힐 것처럼. 근데 칼리파는 여기 부르즈 칼리파는 누구냐면은 여기 왕가 가게도에서 이 아부다비 통치 가문의 두 번째 대통령, 아부다비의 군주이자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셰이크 칼리파가 여기에 이름이 딱 박히는 겁니다. 부르즈 칼리파 딱. 근데 이상한 거는 여기는 아부다비가 아니라 두바이인데 어떻게 이 아부다비의 군주가 두바이에 오게 됐느냐라는 게 좀 의문이에요.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. 가져야 돼요. 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. 근데 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. 원래 부르즈 칼리파는 2004년에 착공해서 2009년에 완공된 5년 만에 완공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층 빌딩의 어,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? 여기 제가 띄워놨는데 리먼 사태라고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 위기. 이게 이제 두바이는 원래 돈이 많이 없는 나라고 석유가 많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아부다비에서 두바이가 이렇게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에서 좀 물론 정책적으로는 다 지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원래 이 사막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다 때려 짓고 막 인공섬 짓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. 그래서 이걸 다 국제 펀드에서 다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 건설 자금을 다 대왔단 말이에요. 근데 딱 리먼 사태가 터지니까 이 공사는 시작했는데 완공을 못 하는 거예요. 완공을 못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. 근데 2008년이니까 한 2007년 8년부터 이제 자금 경색이 시작됐겠죠. 네. 공사 사푼 지 3년 됐는데 공사 대금이 없네. 그래서 멘붕이 온 거예요. 중간에 이게 반 짓다가 말 뻔했어요. 근데 이때 그 아부다비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칼리파 형님께서 이제 그 두바이의 통치자에게 전화를 합니다. 형이야, 형 돈 많은데 너희 좀 힘들지? 지금 부르즈 두바이야. 두바이라고 지금 짓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있잖아. 그거 좀 욕심나. 부르즈 두바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남은 돈 내가 대줄 테니까 부르즈 할리파 내 이름 붙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두바이는 당시에 부르즈 두바이로서 두바이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었는데 옆 동네 토호국의 군주 이름을 따서 부르즈 칼리파라고 짓기가 싫었겠죠.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. 그때 세계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뭐 두바이 기름도 나지 않는 두바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. 결국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부르즈 칼리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즈 칼리파는 이렇게 이름이 불리게 됐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마쳐 보겠습니다. 그래서 두바이 왕족과 왕가 가계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? 좀 두바이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더 쉽게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좀 시간이 오버됐지만 이렇게 마치고 다음 에피소드 4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네. 마살라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마살라마. 다음에 또 만나요.